네, 웹앱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JSP를 선택을 할게요. JSP. 다섯 번째고요. UR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URL. JSP 파일을 만드는 메뉴고요. 웹앱 폴더 밑에서 UR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피니쉬 하시고요. 타이틀은 JSTL이라고 할게요.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JSTL 태그 중에서 URL 그리고 파람이라고 하는 태그를 다룰 겁니다. URL이라고 하는 태그와 파람이라고 하는 태그는 전부 다 코어 태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어 태그를 사용을 하시려면 지시자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지시자 종류는 태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코어고요. 코어고 URI는 JSTL 코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서 리스트 아이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 안쪽에서 앵커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앵커 태그 테스트 1번이라고 할게요. 앵커 태그를 만드실 때 URL 만들어주죠. 그렇죠? URL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href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죠. 저희가 오전에 연습했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2번 언더스코어 result 언더스코어 if.jsp 이런 거 있었죠. 이거 이 파일 기억나세요? 이 파일이 뭐였었냐면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파일이었어요. 이런 파일. 헤드, HTML, 헤드, 그 다음에 바디. 바디는 되게 간단했었죠. H1, H2, H1, H2 이렇게 있었던 거. 사용자 이름 여기다 적어주고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스팬 태그에 설정되어 있는 컬러 값 가지고서 사용자 이름에 색깔 주고.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가 직접 호출한 게 아니었었죠. 이 파일 호출할 때 어디서 했었어요? 폼에서 2번 result if나 choose 그 다음에 get 방식 이렇게 하면서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면 이 파일로 요청이 다시 왔었어요. 그죠? 요청 갈 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만든 파일 중에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form.jsp localhost JSP 2번 form.jsp 이게 있었고요. 이게 있었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입력 페이지가 나왔어요. 입력 페이지가 나왔었고 여기에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었고 글자를 선택할 수가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었고 전송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뒤쪽에 쿼리 스트링이 있었단 말이에요. 뒤쪽에 쿼리 스트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주소 여기가 choose 대신에 if를 써도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쵸? 기억나시죠? 이거를 직접 호출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result.if를 직접 호출하겠다는 얘기예요. 직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쿼리 스트링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쿼리 스트링을 만드는 거예요. 쿼리 스트링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물음표 넣잖아요. 물음표. 그쵸? 그 다음에 컬러는 빨간색 and 유저 네임은 어드민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쿼리 스트링을 넣을 때 쿼리 스트링의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의 순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이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값이 세팅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값이 세팅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치면 한번 저기 요청을 우리 몇 번이라고 만들어? 5번이라고 만들었었죠? 5번 url.jsp. 자, 여기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주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주소가 갈 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만든 대로 만들어져 있나요? 그쵸? result if.jsp 물음표 컬러는 r and 유저네임은 어디입니까? 자, 클릭해 보세요. 제대로 그 if.jsp가 실행이 됐죠. 그리고 어드민이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잘 들어가죠. 그렇죠? 맞습니까? 되세요? 잘 되나요? 되죠? 자, 그런데 이게 URL을 만드는 방법인데 URL을 만들 때 실수를 한 거예요. and를 넣지 말아야 되는데 and를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사용자 이름이 어디까지가 사용자 이름일까요?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어디까지가 유저 네임이 될까요? AD. 여기서부터는 다른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min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거기에 값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URL로서 정확하게 동작할 수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쿼리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죠. 새로 고침. URL은 만들어진 거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저네임, AD, AND, 그 다음에 MIN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클릭해 볼까요? 사용자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요청 주소줄에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이렇게 넣었고 AND부터는 새로운 요청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사용자 이름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사용자 이름으로 AND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걸까요? 사용자 이름으로 AND도 같이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거는 안 되죠.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저 방법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URL을 만들어주는 자바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특수기호를 포함해서 특수기호까지를 파라미터에 넣어줄 수 있는 특수기호까지를 파라미터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자바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URL이라고 하는 코어 태그 기능이에요. 자, 그건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li를 만들어야 될 거는 똑같아요. 자, 이 안쪽에다가 우리는 앵커 태그를 만들 거예요. href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코딩해서 여기다 넣어버리면
우리가 and라고 하는 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겠다? C 태그 안에 URL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URL. 자,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 어트리뷰트들을 보시면은요, 몇 개 안 돼요. 다, value, scope, 컨텍스트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라고 하는 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고 value라고 하는 거는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부분. 요 정도만 아셔도요. 그 다음에 scope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를 만들 때 페이지에다 만들 거냐, 리퀘스트에다 만들 거냐, 세션에다 만들 거냐 이런 거고요. 기본 값은 페이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 var을 만들어주는 거죠. var. 테스트 URL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대문자로 URL 이렇게 쓸까요? 변수 이름을 테스트 URL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다 값을 넣어줘야 돼요. 값은 2번 언더스코어 result 언더스코어 if.jsp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뒤쪽에 뭐를 넣지 않겠다. 뒤쪽에 쿼리 스트링을 넣지 않겠다. 뒤쪽에 쿼리 스트링을 넣지 않겠다. 쿼리 스트링에 들어가는 것들. 자, 쿼리 스트링에 컬러, R, 유저네임, 어드민 이게 뭐냐면 이게 리퀘스트 파라미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UR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URI 혹은 URL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음표 다음부터 나오는 것을 쿼리 스트링, 질의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질의 문자열은 리퀘스트 파라미터 그리고 값 and 리퀘스트 파라미터 그리고 값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질의 문자열, 쿼리 스트링이에요. 그죠? 그 쿼리 스트링에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는 태그가 뭐냐면 C 안에 C 태그 중에서 파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람. 그래서 이 파람이라고 하는 태그는 URL 태그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URL을 만들어줄 때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name이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풋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인풋 만들 때 name, 유저네임, select, name, color 이렇게 name 속성을 줬잖아요. 그죠? 이게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파라미터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URL에서 똑같이 name이라고 하는 속성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이름은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름 넣을 때 컬러 넣을 거예요. 컬러. 그죠? 자,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value가 있어요.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에다가 어떤 값을 넣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위쪽이랑 똑같이 R 이렇게 넣을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C 파람 name 이번에는 user name 이게 파라미터 이름이죠. 여기에 value를 써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위쪽이랑 똑같이 and를 넣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볼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URL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URL이 있고 이 URL에 포함시켜줄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느냐? EL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 EL은? 테스트 URL. 맞습니다. 태그에서 JSTL 태그에서 만들어준 변수 이름은 EL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변수 이름이고요. 얘가 변수 이름이고 EL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새로 고치면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치면 해보세요. 새로 고치면 해보시면 링크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자, 여기 링크 뭐라고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일단 실행하기 전에. 위쪽에서는 유저네임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유저네임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위쪽에서는 and라고 하는 기호가 그대로 들어갔고요. 아래쪽에서는 and 위치가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26. 이게 뭐냐면 UTF-8 코드 값이에요. 그러니까 and라고 써버리면 여기까지 and 직전까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and 다음부터는 또 다른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되어버리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로 시작하는 코드 값을 써주면 and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뭐가 된다?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odd and min이 파라미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수 기호를 파라미터로 포함시켜서 보낼 때 그러니까 and가 원래 URL에서 지금 여기도 보세요. URL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고 여기가 또 하나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and라고 하는 특수 기호가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구분짓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and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서버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and를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코드 값으로 작성해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코드 값 외우고 다닐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and의 코드 값이 얼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드 코딩해서 넣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URL을 만들어 버리면 리퀘스트 파라미터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 전까지의 URL만 딱 작성을 하고요. 대신에 얘네들은 하위 태그로 들어가야 돼요. 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태그로 들어가야 됩니다. URL 태그에 서브 태그, 하위 태그로 파람을 만들어서 이름, 밸류를 지정하시면 얘네들이 뭐가 만들어진다? URL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쿼리 스트링을 포함하는 URL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변수 이름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이렇게 EL로 사용하면 여기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한글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홍 and 길동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새로 고침 여기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5번 URL 새로 고침해 볼게요. li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유저 네임 부분 보세요. 유저 네임 부분. 한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아까 %26이 있었죠. %26. 요 부분까지가 요 부분이 뭐였었냐면 and일 거고요. 그럼 그 앞에 16진수 하나, 둘, 셋. 요 %% 세 개가 있죠. 그게 홍이라고 하는 글자일 거예요. 그 다음에 % 하나, 둘, 셋. 여기가 길이라고 하는 글자일 거고요. % 하나, 둘, 셋. 여기가 동이라고 하는 글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가 몇 바이트를 차지한다? 3바이트 유니코드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홍 and 길동 이게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JSP 페이지에서 리퀘스트 URL을 간단하게 영어들과 숫자들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간단한데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아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리퀘스트 파라미터 안에 뭐 특수 기호가 들어간다거나 한글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URL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직접 URL을 요청 URL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안전하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수업을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 상관없이 조금 더 수업 진행해도 괜찮겠죠? 네. 네, 코어 태그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코어 태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set. 변수 만들 때 사용하는 거. 새로운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할 때 set. 요거 중요하고요. 근데 뭐 JSP에서 set을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고 if를 하는 if. 그 다음에 if else에 해당하는 choose when. 그 다음에 for도 사용 방법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variable begin and step 또는 for variable과 item. 그래서 두 가지 for 구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사용되진 URL. 사실은 URL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실무에 가보면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앵커 태그를 만들 때 href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드 코딩해서 넣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영어만 들어가 있는 경우나 숫자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뭐 리퀘스트 파라미터 안에 어떤 특수 기호가 들어간다거나 한글이 포함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 방법은 그렇게 안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 URL이라고 한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C 태그에서는 뭐 다른 것들도 더 있지만 코어 태그에서는 다른 것들도 더 있지만 뭐 이런 정도를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혹시 뭐 제가 다루지 않은 그런 코드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에는요 좀 새로운 태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태그를 보여드릴 거냐면 코어 태그가 아니라 포매팅에 관련된 태그를 보여드릴게요. 포매팅에 관련된 태그. 웹앱 밑에서요. 웹앱 밑에서 JSP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JSP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6번이죠. 6번 넘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숫자와 관련된 태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숫자와 관련된 태그들. 네, 여기 JSTL이라고 하시고요. JSTL 바디 H1 JSTL 태그 이름이 뭐냐면 format number라고 하는 태그예요. 자, 일단 열어서 볼까요? 여기 6번 number.jsp 이렇게까지 보이겠죠? 아직은 저희가 JSP H1 태그밖에 넣은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넣은 게 없어서 이렇게까지밖에 안 보일 겁니다. 포맷 태그를 사용하실 때는요, 넣어주는 지시자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픽스와 URI를 넣어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URI 안쪽에서 사용할 게 코어가 아니고요. 코어가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FMT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FMT. 이게 FMT가 뭐의 약자냐면 포맷의 약자예요. 그래서 JSP, JSTL, FMT라고 하는 JSTL 태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보통 관습적으로 얘는 뭐라고 하냐면 FMT라고 그냥 그대로 씁니다. 코어는 그냥 줄여가지고 C 첫 글자만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FMT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포맷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여서 접두사도 그냥 FMT를 관습적으로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뭐 F라고 쓴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한 글자로만 줄여서 쓰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근데 대부분 다들 이렇게 쓰더라고요. 만약에 코어 태그도 같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퍼센트 골뱅이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코어 URI 여기에다가 코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태그 라이브러리들을 다 동시에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각각 넣어주시면 돼요. 순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코어를 먼저 넣든 FMT를 먼저 넣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C라고 하는 접두사를 가지고서도 접두사를 갖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FMT 접두사를 갖는 태그 라이브러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할 거냐면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하실 때 어떤 태그 이용하시면 되죠? set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변수의 이름, 그 다음에 변수 값 두 개 있으면 되죠. 두 개가 있으면 됩니다. 변수의 이름은 넘버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요.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굉장히 큰 숫자죠. 네. 앞쪽도 되게 크고 뒤쪽도 되게 소수점 이하 자릿수 되게 큽니다. 자, 그냥 출력해 볼게요. 넘버 1의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출력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 뭘까요? EL 사용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이렇게.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 아닌가요? JSTL 태그를 사용해서 세팅된 변수의 값을 출력하실 때는 EL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cout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EL만 쓰시면 이 자리에 이 value에 있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돼요. 실행해 볼까요? 네, 그냥 그대로 출력됐죠.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그렇죠? 여기 제가 넣어준 거 그대로 그냥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숫자로 생각을 할 거예요. 숫자로. 네, 여기 FMT로 시작하는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FMT로 시작하는 것들을 찾으시면 몇 개 꽤 돼요. 그죠? 근데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format numb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format number.
자, 여기에 무엇을 어트리뷰트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굉장히 많은데 밸류 자리에다가 이해를 사용하세요. 넘버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어떻게 출력하는지 볼까요? 얘도 AR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력된 거 보면 되죠. 실행해 볼까요? 조금 다르죠. 위쪽은 여기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한 거고요. 아래쪽은 여기 있는 값을 숫자로 포매팅해라 라고 숫자로 포매팅한 다음에 출력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달라지는 점이 뭐가 달라지죠? 1000자리마다 뭐가 들어갈까요? 1000자리마다 구분자가 들어갑니다. 1000자리마다 구분자가 들어가고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잘려버렸습니다. 세 자리까지밖에 표시가 안 돼요. 이거를 자동으로 포매팅을 해주는 거예요. 숫자가 있을 때 숫자를 화면에 출력할 때 1000자리마다 쉼표를 넣어서 1000자리를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기본 값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FMT format number 태그는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태그는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value 똑같죠? 무슨 값 사용하시면 돼요? number 1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태그들만 찾으면 돼요. 어떤 태그를 넣으면 어떤 어트리뷰트를 넣으면 표현되는 값을 바꿀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찾아볼게요. currency 코드. currenc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currency? 제일 처음에 제가 출력하려고 보니까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려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했더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currency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얘네들 뭘까요? currency라고 하는 거는 통화. 사용되는 화폐 단위. 달러, 원, 옌 이런 거 있죠. 이런 통화 단위를 currency라고 얘기합니다. currency.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건 아니고요. 요건 아니고 그룹핑, used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넘어가죠. 넘어가고 max fraction 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max fraction. 그러면 max라고 하는 건 알겠고 fraction이 뭘까요? fraction. 소수점 밑에 있는 자릿수들을 fra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나눗셈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fr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raction digit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소수점 이하 자릿수란 뜻이고요. fraction digit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란 얘기고 max라고 돼 있잖아요. max.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자릿수의 최대값을 얼마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럼 저거 한번 넣어보죠. 여기에서 max fraction digit 이걸 하는 거예요. 5자리까지 표현해 볼까요? 5자리까지. 자, 그리고서 BR. 세로 고침 해볼게요. 세로 고침.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6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5자리인 거는 맞죠? 그렇죠?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5자리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6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예요. 반올림. 6은 5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올림이 되는 거예요. 올림이 되니까 1, 2, 3, 4, 6이 되는 거죠. 반올림 돼서.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태그를 사용하는 게 쉬운 게 뭐냐면 그 안쪽에 있는 어트리뷰트 이름들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클립스가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 이름들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들을 보면서 유추를 해 나가면 돼요. 뭐 영어 사전을 이용하던가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해 나가면 아 얘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지라고 하는 게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이거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라고 했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요 밑에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이렇게 아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룹핑 유즈드. 그룹핑 유즈드고요. 그룹핑 유즈드. 옆에 설명도 있네요. 포매티드 아웃풋이 그룹핑 세퍼레이터를 컨테인 가지고 있을 것이냐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냐 whether라고 되어 있죠. 그룹핑 세퍼레이터는 뭔가 구분해주는 거. 구분해주는 구분자를 컨테인 가지고 있을지 whether or not 가지고 있을지 가지고 있지 않을지 이런 경우는 보통 자 그룹핑 유즈드 이런 경우는 보통 true나 false를 넣습니다. 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만 세팅하는 경우에는 보통 true, false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를 true로 하게 되면은요. 여기를 true로 하게 되면 바뀌는 거 없어요. 바뀌는 거 없고 여기를 false로 바꿔볼까요? false. 새로 고침. 뭐가 없어졌어요? 앞에 천자리의 구분자가 없어졌어요. 천자리 구분자. 이 두 문장에서 18번째 하고요. 20번째 이 두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포맷 넘버에서 맥스 프랙션 디짓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몇 개를 표현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핑 유즈드는 천자리 구분자를 쓸 거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맥스 프랙션 디짓의 기본값은 요거 출력 결과 보시면 3 세 자리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3이 기본값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핑 유즈드의 기본값은 뭐다? 그룹핑 유즈드의 기본값은 true가 기본값이고 false는 기본값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구분자가 보였잖아요. 이렇게. 그죠? 구분자가 보였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세 자리까지만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문장과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저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다 기억 못해요. 저거 한 달만 지나도 몇 자리였지?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써보면 되는 거죠. 써보면 이게 세 자리까지 나오는구나. 그럼 얘는 5자리를 의미를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true가 기본값이고 false가 기본값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맷 넘버 태그의 속성 중에서 max fraction digit. digit은 얘는 뭐냐면 소수점 이하 자릿수. 표현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 최대 자릿수. 리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값은 얼마였었다? 기본값은 3. 그 다음에 그룹핑 유즈드가 있었는데 이거는 천자리 구분자를 사용할지 여부.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기본값은
천자리 구분자를 사용한다. 사용한다가 구분자인 거예요. 다른 그 속성들도 있어요. 다른 속성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교재나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시면서 필요한 속성들 찾아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자, 포맷 넘버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value를 직접 값을 줄게요. 1000이라고 줄게요. 1000. 자, 그 다음에 타입을 줄게요. 타입을 뭐라고 줄 거냐면 currency라고 줄게요. 사실 이거는 문서를 보지 않으면 여기에 어떤 문자를 넣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자열을 포매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설명이 나오는지 볼까요? 타입. 타입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에 대한 설명이 있죠. 값이 숫자로 포매팅이 될 거냐, 커런시로 포매팅이 될 거냐, 다 나와 있군요. 네. 여기 문서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value가 포매팅 될 때 넘버로 될 거냐, 커런시로 될 거냐, 퍼센티지로 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아마도요. 넘버이거나 자, 똑같은 거를요. 앞쪽에다가 넘버라고 쓸까요? 넘버 타입. BR 넣고요. 아래쪽에서는 currency 타입이라고 할게요. 이쪽에 있는 거 복붙하시고요. 타입 대신에 currency라고 할게요. 똑같은 숫자예요. 똑같은 숫자인데 자,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해보냐면 아까 percentage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percentage type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percentage 똑같은 밸류인데 넘버 타입이냐 커런시 타입이냐 퍼센티지 타입이냐를 바꿔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잠시만 제가 뭔가 퍼센티지가 없대요. 얘가 잘못됐나 봐요. 퍼센티지가 없대요. 퍼센트인가? 한번 해볼게요. 넘버, 커런시, 퍼센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되네요. 그죠? 넘버 타입, 커런시 타입, 퍼센티지 타입입니다. 퍼센티지 타입. 결과 잘 나오나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문서를 보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서를 봐야 되고요. 아까 제가 그 문서를 보면서 대충 감으로 때려잡았던 게 이 문서 보고서 value가 포매팅 되는데 넘버냐 커런시냐 퍼센티지냐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넘버, 커런시, 퍼센티지 이렇게 쓴 거였었거든요. 근데 퍼센티지가 아니라 퍼센트
6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표현된 출력된 내용을 보세요. 출력된 내용을 보시면 넘버 타입인 경우에는 그냥 숫자 표기법인 거고요. 커런시 통화 표기법인데 여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우리나라 원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현재 로케일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내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웹서버가 어디에서 실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리퀘스트 요청을 누가 보냈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그 통화더라도 요청을 보낸 그 요청 주소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은 달러를 사용할 거고 우리나라는 원자 표시를 사용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네. 뭐 일본이면 옌을 사용을 할 거고 뭐 유로를 사용하기도 할 거고요. 파운드를 사용하기도 할 거고 뭐 이런 통화 표시들이 있겠죠. 그런 통화 표시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거는 요청을 보낸 웹페이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자동으로 선택이 된 거고요. 자동으로 선택이 된 거고 로케일이라고 하는 거를 바꿔주게 되면 여기를 통화 표시 단위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퍼센티지 타입인데 자, 1000 원래 100%는 숫자 얼마가 100%죠? 1.0이 100% 아닌가요? 90%라고 하면 숫자 0.9가 90%죠. 그죠? 0.9가 90%고 1.0이 100%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퍼센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퍼센티지가 되는 거죠. 10만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0만 퍼센트. 10만 배. 이가 되는 거죠. 아닌가? 아니,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나요? 여기를 서수정으로 바꿔보세요. 0.9라고 바꿔보세요. 0.9라고 바꾸면 얘가 퍼센티지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90%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만약에 넘버라고 했으면 0.9라고 표시를 했을 거예요. 타입을 넘버라고 했으면 0.9라고 했을 텐데 퍼센트라고 하면 0.9를 90%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맷들이 포맷 넘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나중에 이 부분은 뭐 로케일과 관련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표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쉼표를 사용을 하고요. 천자리 구분자를 사용할 때 쉼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수점을 표현할 때는 점을 사용하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반대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천자리에는 점을 사용을 하고요. 소수점을 쓸 때 쉼표를 쓰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독일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여기 쉼표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1.0이잖아요. 독일에서는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그 나라마다 숫자 표기법이 다르고요. 나라마다 숫자 표기법이 다르고 이렇게 그 소수점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태그가 이 포맷 넘버라고 하는 태그가 생겨난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 하나만 더 하고 수업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습 시간 드릴게요. 좀 오늘 좀 길게.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JSP 파일 새로 하나 만들게요.
JSP 하고요. 7번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날짜, 데이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피니쉬 하시면 되고요. JSTL에서 날짜 포맷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출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보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JSTL이 가지고 format d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format date 태그.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태그 사용할 거고요. URI 코어. 그 다음에 또 하나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포맷. URI는요. 포맷.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손으로 일일이 타이핑하지 마세요. 자동 완성하십시오. 우선 현재 시간 날짜가 있어야 되겠죠. 현재 시간 날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set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은 현재 시간. 거기에 저장되는 값. 자, 이건 어쩔 수가 이거는 자바 코드를 없앨 수가 없어요. new date.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날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없앨 수는 없어요. 이것까지 없앨 수는 없고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는 뭘까요? 에러는 뭐 때문에 나는 걸까요? 임포트 안 돼서. 임포트 하시면 돼요. java.util. 이렇게만 하면 그 현재 날짜를 value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를 들자면 이런 코드랑 비슷한 거죠. 이 코드는 date 타입의 now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new date 이거랑 비슷한 코드예요. 정확하게 이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코드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페이지 컨텍스트의 아래쪽에 있는 코드입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정확하게 자바 코드와 정확하게 똑같은 코드로 만들어 보면 얘는 이런 내용이에요. 페이지 컨텍스트의 set attribute 하겠다. 이름은 now라고 하고 거기에 저장되는 값은 new date라고 하겠다. 이 코드예요. 이런 코드와 똑같은 코드가 아래쪽에 있는 cset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페이지 컨텍스트 정보에 now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현재 시간 정보를 저장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저 내용을 그냥 출력 한번 해볼게요. EL 사용하시면 돼요. EL 사용하려고 cset 사용한 거예요. 여기다 now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무런 포맷 없이 그냥 now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테스트 해보셔야 되겠죠. 테스트 하실 때는 여기 요청 주소 바꾸시면 돼요. 7번 date.jsp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1월 11일이고 현재 시간 오후 4시 53분 19초. 한국 시간이고요.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 화요일 1월 11일 16시 53분 19초 한국 시간.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이에요. 그리고 2022년 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저거를요. 저 정보를 포맷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해 볼게요. 포맷 태그를 이용해서 포맷 데이트 태그가 있어요. 저 밸류 안쪽에다가 똑같이 이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now. 포맷 데이트는 그냥 이렇게만 보여주는군요. 이렇게 끝내버리는군요. 이렇게. 새로 고침 해볼까요? 새로 고침 이렇게 나오죠. 2022년 1월 11일까지만 나와요. 이렇게까지만. 똑같은 값인데 똑같은 now를 출력하는데 포맷 데이트라고 하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설정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포맷 데이트 밸류까지는 똑같아요. 이에 now 밸류까지는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어떤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볼게요. 데이트 스타일, 패턴, 스코프, 타임 스타일, 타임존, 타입, 베리어블. 옆에 설명들이 나오죠. 네. 타입을 볼게요. 타입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요. 타임이냐, 데이트냐, 둘 다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타임이냐, 데이트냐, 보스냐. 자, 여기 타입 이렇게 쓸게요. 여기를 복사를 하죠. 복사하고서 데이트, 타입. 여기에는 데이트. 아까 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VR, 보스, 타입. 여기를 보스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 보시면 타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만 표현하죠. 데이트라고 하니까 이렇게만 표현하죠. 보스라고 사용하니까 또 이렇게 표시하는. 그죠? 그냥 이해를 출력했을 때와 출력되는 내용들이 달라요. 타임이라고 하니까 한글로 오후 4시 56분이라고 나오고요. 데이트라고 하니까 여기서 출력된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스라고 하니까 연, 월, 일, 시분초인데 오전, 오후를 표시한 시분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건가요? 타입으로만 보면.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 데이트를 출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의 기본값은 뭐였었다? 아, 맞나요? 그죠? 타입의 기본값은 타임이 아니라 데이트였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니까 다른 속성들이 더 있었어요. 다른 속성들이 더 있었는데 FMT 포맷 데이트 밸류는 똑같이 now를 사용을 할게요. 타입은 보스를 사용을 할게요. 보스. 자, 속성 중에 이제 남은 속성들이 뭐가 있냐면 남은 속성들이 데이트 스타일, 타임 스타일, 그다음에 타임 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데이트 스타일 같으면 데이트 옆에 설명이 또 이렇게 있겠죠. 데이트 스타일 프리디파인드 미리 정의가 되어져 있는 포매팅 스타일을 사용한다. 날짜에 대해서.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데이트 타입이 데이트이거나 보스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값을 쓸 수 있을지가 어떤 값을 쓴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값을 이 클래스에 있는 값을 사용한다라고만 되어 있군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데이트 스타일을 full이라고 해볼게요. full. 뭐가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해 보시면요. 요 부분이 요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연, 월, 일에다가 요일까지 나오는 걸로 바뀌는 게 여기가 full이에요. full. 그럼 시간도 볼까요? 시간도? 데이트 스타일이 아니라 타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풀로 한번 해볼게요. 풀. 데이트 스타일, 타임 스타일. 세로 고침해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오후 5시 0분 18초 그 다음에 한국 시간입니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이거를 뭘로 지정할 수가 있다? 데이트 스타일과 타임 스타일로 지정할 수 있다. 비교를 해보시려면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려면 여기를 복사를 하시고요. 풀 대신에 쇼트를 사용해 보세요. 쇼트. 여기도 쇼트를 사용해 보세요. 표현되는 게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세로 고침해 보시면 22년 1월 1일 2022년도 아니고요. 그냥 22년 1월 1일 그 다음에 오후 5시 1분 이게 숏 타입이에요. 숏. 그러니까 날짜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포맷을 제공을 하는 게 바로 FMT 포맷 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태그 기능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